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여기도 펀드베이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으로 끝나면서 금요일이지만 즐거운 그런 아침의 모습을 주네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어제 이제 반도체가 갑자기 튀어 올라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째, ARM이 오늘 이제 상장을 해서 25% 올랐는데 ARM 상장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투신 변화. 두 번째,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줄이겠다. 그만큼 이제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상황. 충분히 감산을 하지 않을 만큼 좋은 모습이 있다. 세 번째로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져봤더니 지금 3분기 실적이 손실이 1조 가까이 주는, 그래서 손실대가 2조에서 1조대로 주는 그러한 그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어제 반도체를 돌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전공정, 소재, 후공정, 오사트, HBM, 다음에 비메모리 뭐 이런 쪽이 막 섞여 있는데 뭐가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제 일단 전공정 장비 쪽이 먼저 갔는데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이 연속성에 대한 그 의문, 항상 연속성에 대한 의문인데 그 의문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 사각 편대를 기존에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를 추가로 더 넣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어제도 이제 손가락 실로 묶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도 정중동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뭔가를 스탠스를 사거나 팔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렸던 거 올라오고 추격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다. 물론 반도체라든지 몇 개 종목에서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이익 실현 물량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사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선별을 해야지 다 쫓아가면은 다 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올해 이 장의 기술적 반등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스권의 하단을 찍고 다시 박스권 중간을 향해서 가는 과정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이 주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윗꼬리 이 꼬리 달 확률이 오늘 100%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하루다. 이걸 명심하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96, 나스닥 0.81, S&P 500 0.84. 네, 항상 끝이 좋은 그러한 모습. 그때 살짝 이익 실현 물량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우리는 이제 어제 미국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도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돌려 세웠는데 오늘은 반대로 갈 확률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방금 말했죠. 그러면 미국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6% 증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0.1%, 시장은 0.1% 예상을 했는데 소매 판매가 좋은 거죠.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 7월에 0.5% 증가한 데 이어 8월에도 0.6% 증가하며 미국의 3분의 1이라는 강력한 경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가 강하게 버티면서 모든 악재를 이기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타난 미국 약재를 보면 PPI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0.7%나 상승을 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예상을 0.4% 예상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0.7%로 오르면서 긴축에 대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려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000명 증가한 22만 명. 시장은 22만 5천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적게 증가한 거죠. 이런 단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럽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생각과 다른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22가 이제 유럽 기준금리를 4%까지 25bp 올리면서 오늘 그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주요 금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22가 성명서에서 언급을 했어요.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22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을 돌려세울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됐다. 22도 이제 금리 상승을 4%대까지 때리고 마지막으로 멈출 것이다. 근데 크리스틴 나가르드는 뭐 당연히 아니다 더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가르드 이야기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에 묻히면서 끝이 난 거죠. 그만큼 미국도 이제 많아봐야 한 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이 가정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훨씬 더 중요하지 한 번 더 올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가 유럽이 먼저 된다면 미국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선반영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시장이 선반영이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선반영이 끝나고 그러한 뉴스도 이제 희석이 되면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줄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 정책금리 25p 인상 10회 연속 인상 니카르드 정점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8월 PPI 0.7% ARM 나스닥 첫 상장에서 25% 상승했죠. 이게 이제 오늘도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비메모리 관련주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가온 칩스 뭐 이런 그 뭔가를 설계하고 이러한 자산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또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반도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충격적인 것은 브렌트 WTI가 90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네, WTI 90달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WTI 선물 시장을 보면 90.67달러 1.91%나 상승하며 가장 높은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매도를 쳤던 데에서 이렇게 공매 쳤던 데서 이제 반대로 순환매로 공매가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반대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매도 쳤던 것을 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과 똑같은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선물 시장에서 또 엑스컬레이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겨울철로 간다는 게 가장 또 치명타인 것 같아요. 겨울철로 간다.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도 약하지가 않다. 이러한 것들이 WTI 가격을 머리끄댕이를 끌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90달러에서 100달러가 사이인데 이걸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100달러를 친다면 CPI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WTI 모습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머슨 전 재무장관 미 연착륙 가능성 희박 하나만한 소리. 모건 스탠리 미 CPI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다.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시간 14일 자정 기한을 해서 파업에 들어갔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이제 파업이 멈춘 것 같은데 미국 자동차 노조는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자동차 노조가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 1970년대 미국 자동차 노조가 아주 강할 때 파업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 미국 자동차 주식이 최고 정점이었죠. 그 이후로 사라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 하나 찍소리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들어오고 생산이 늘어나고 미국 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노조들이 파워를 갖는 그런 모습은 미국 자동차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충격적인 주가는 니콜라였죠. 1.15달러인데 32.24%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말 수소 전기 트럭 인도를 시작하겠다. 이 수소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수소 전기 트럭. 이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에너지 쪽을 원자력을 키우면서 문 정부가 키웠던 수소를 거의 다 눌러놨는데 수소 시장에서 전기차 트럭인 니콜라가 모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인데 가봐야 알죠. 니콜라에는 거의 뭐 망한 기업으로 갔는데 이거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들 정말 많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아침에 눈에 가장 크게
뛰는 상승한 종목에는 니콜라가 있다. 수소, 전기차, 트럭에 대한 관심. 여기 또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 기업들이 오늘 한번 수소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퀘션 마크가 붙죠. 어제도 우리 이제 OLED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OLED 저거 애플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의 2조를 LG 디스플레이의 2조를 받았느니 여러 가지 썰이 나오면서 기사가 올렸다가 내려지고 막 감언 이설이 있는데 저는 OLED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게 채택이 되더라도 전방 산업인 핸드폰 시장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혜 혜택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방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전방산업이 꺾이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애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일은 CR, 즉 비용 감소, 수익 감소, 그렇죠? 네, 비용 처리에 대한 감소 효과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루 올랐다 해서 수소가 오늘 빵 뜬다 해서 쫓아가는 것은 바보 멍충이 같은 일이죠. 이런 것들은 다 쫓아갈 수 없으니까 과감히 포기를 하고 물린 사람들만 언제 빠져나올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달러 지수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강한 이제 105까지 올라올 확률이 있는데 지난번에 105 한번 찍었는데 104.975 달러가 강세. PPI 같은 것들이 크게 올라오니까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가능성,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다시 2년짜리 5.014 어제 4.95 얼마라고 제가 5% 깨졌다고 좋아했었는데 다시 오늘 3bp나 오르면서 5%대로 올라왔습니다. 10년짜리 한물가 4.289 4bp 올랐습니다. 금리는 오늘 전형적으로 올라왔는데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 반등 이러한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금 가격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1.75% 상승해서 276달러, 애플은 0.88% 상승 175달러. 기술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는 0.21달러 455달러. 일라인딜리는 1.19% 하락, 노보 노르디스크는 2% 하락 192달러. TSMC는 0.83%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여기서 이제 가격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HBM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 IR 키포인트인데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것 같진 않다. 이것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온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 플랫폼스 1.56% 상승, 노블록스는 뭐 변함이 없었고 비트코인은 1.85% 상승해서 26,68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눠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오른 반도체는 정말 반등하는 것인가? 반도체 반등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반도체 반등은 악어 눈물인가? 진짜 반등인가? 굉장히 재밌죠.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시장이 이런 소식이 들리죠. 스마트폰 PC 재고는 정상을 하회했고 서버는 50%나 감소 중이다. 4분기 D램 낸드 고정 가격은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에 상승이 기대 중이다.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재고가 감소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움직인다. 9월 현재 스마트폰 PC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는 3에서 4주 수준으로 정상을 하회하며 이무 재고 조정이 일단락됐고 서버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는 7에서 8주 수준으로 상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1분기부터 정상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네, 그렇게 골치가 아팠던 재고 조정이 일어나면서 고정거래 가격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어제 이제 시장에서 소식이 들린 거죠. 고객사는 수요가 부진해도 반도체 가격 인상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일단락된 스마트 업체 입장에서 최근 1년간 70% 이상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조정이 충분하다. 이제는 가격이 추가로 빠지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재고를 좀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특히 고객사들은 현재의 수요 부진을 감안해도 감산했다는 공급 축소를 고려하면 4분기 말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 해소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반도체 가격 인상을 수용을 했다는 거죠. 고정거래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DRAM과 낸드의 강도 높은 감산 지속이 고객사의 구매 심리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 진입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DRAM, 낸드의 강도 높은 감산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감산 정책 지속이 고객사들의 반도체 구매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상반기 재고 정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재고는 연말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수익성 감소 측면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의 거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러한 좋은 점들이 어제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분기 DRAM 가격, 4분기 DRAM과 낸드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제 시장에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고객사들의 재고조정 일단락과 제조사의 감산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가격은 4분기, 올해 4분기가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DRAM 가격은 고부가 DRAM, HBM이나 DDR5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기존 DRAM 생산 능력 축소가 맞물리면서 3분기부터 상승 전환을 했다. 고급화로 이제 라인을 돌리면서 필요한 제너럴한 그러한 제품들이 재고가 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죠. 생산이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낸드 평균 판매단가 ASP도 고객사들의 가격 전점 인식 확산과 재고 감소 효과로 4분기부터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DRAM 낸드의 고정 가격은 동시 상승이 예상되어 4분기부터 3에서 4조 규모의 누적된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 향후 반도체 업체들 실적 추정치의 상향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분기에 재고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빠지니까 재고를 가격 평가선을 반영했는데 이제 그게 평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는 4분기 말부터 수급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며 2024년부터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DRAM 가격도 끝을 돌리고 있고 낸드 가격도 0보다는 아래지만 끝을 돌리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스피드나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1차 상승을 한 후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묻혔는데 올 4분기부터는 DRAM과 낸드가 동시에 돌아선다. 이제 DRAM이 돌아서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가장 골칫거리였던 낸드도 4분기 이후에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이제 시장을 흥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SK하이닉스 재고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뭘 사야 하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 쪽에서 반도체 패키징, HBM이 결국 패키징이기 때문에 패키징 쪽에 물량을 많이 샀고, 니플로우 장비라든지 이런 HBM에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샀는데, 현재는 HBM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됐고, 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소외된 것들이 시장에 올라왔는데, 어제는 이제 증착 장비는 원인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ALD 장비, 원자로 증착시키는 그러한 장비 업체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이쪽에 대한 것들. 그렇다면 충분히 더 봐야 되는데 PCVD 장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 장비인 PSK, 그다음 포토 공정에 있는 PSK나 세메스는 비상장이고 동진 세미캠, 금호 석유화, ENF 테크놀로지, 네, SNS텍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SNS텍 뭐 이런 쪽은 다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식각 장비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습시, 건식에서 SK 머티리얼즈, 오닉 머티리얼즈, 후성, 네, 이런 종목들 한번 SIC 링의 TCK, 하나 머티리얼즈, KNJ 이렇게 이제 전공정 장비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저희 이 카페 친구들은 뭐 다 가지고 있죠. 네, 수첩에다 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도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반도체 8대 공정 이 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이거 붙여놓고 종목 하나하나를 뜯어 먹듯이, 제가 씹어 먹듯이 공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를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우디는 감산을 언제까지 할까? 이제 WTI가 가장 가격 상승이 문제로 나왔는데, WTI는 사우디는 감산을 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먼저 이제 감산에 들어간 이유를 이야기했죠. 곧 있으면은 아람코 500억 달러 추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겨울철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때 좀 줄이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이 재고를 풀었던 것을 다시 채워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침체에 있는 기업들이 바닥은 친 게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서 너무 매도를 쳤던 부분들이 이제 공매를 풀어야 된 상황에서 환매수로 돌아서면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 가격이 현물이 올라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으로 5개의 이유로 WTI 가격이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특히 감산,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어제 모 애널리스트가 글을 써놨는데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Y 기준으로 온유에 대해서 수출, 정제 처리량, 직접 소비량을 감소율에 따른 온유 재고는 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 2023년 6월 일간 995만 6천만 배럴이 사우디 온유 생산량으로 되는데, 추가 감상 정책에서 7월은 901만 3만 배럴로 줄었다는 거죠. 995만 6천 배럴에서 901만 3만 배럴, 약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산 계획에 따라서 사우디가 줄였다. 이 상황은 지금까지 언급된 바에 하면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900만 배럴 정도로 약 100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하다가 900만 배럴로 줄인 이 모습은 12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추가 감산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감산이 12월로 끝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논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았습니다. 11월 26일 예정된 36자 오펙 회의가 끝나봐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 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산을 했으면 했지, 이거 감산을 풀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이런 이제 거시적인 담론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량의 증가와 감소 폭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우디가 감산 양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를 추론을 한 거죠. 다만 추론 가능한 것은 사우디가 제공하는 온유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재고 소진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이 상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기존 재고 소진을 통해 어느 정도 기존 재고가 소진을 해야 이 감산이 끝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인 만큼 어떤 재밌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라. 2022년 기준 사우디는 일간 1058만 9만 배럴 온유를 생산했다. 1000만 배럴의 삭장을 넘었네요. 이를 소비를 세분화해 보면 수출이 736만 4천 배럴, 리파이너리로 투입된 양이 270.1만 배럴, 다이렉트 사용이 48만 6천 배럴, 합산으로 1055만 배럴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1058만 9만 배럴에서 나머지가 약 3.8만 배럴이 남는데, 이 3.8만 배럴을 365일로 곱하니까 1370만 배럴 정도가 1년에 증가를 했을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사우디가 발표한 2022년 말 재고가 21년 말 대비 1483.6만 배럴 증가를 했으니까 앞에서 계산한 숫자로 봐도 대략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에 사우디가 901.3만 배럴로 생산량이 연말까지 유지되고, 수출, 정제, 다이렉트 유저 소비량이 YY로 마이너스 15%씩 감소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우디의 원유 재경은 6월 1.55억 배럴에서 12월 1.26 배럴로 15.7%가 감소하는데 이 재고량은 2021년 11월 당시 기준 레코드 노우였던 1.32억 배럴을 하회한 수준이다. 과거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던 1.32억 배럴을 내려가는 1.26억 배럴까지 재고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 속도로 감소를 하면 YY로 마이너스 10%만 감소할 경우 연말 재고가 0.29억 배럴이니 이건 비현실적이다. 그래도 연말 기준 최소 1억 배럴의 원유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4% 내의 수출 및 내수 소비 감소가 필요할 것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결국 수출량의 조절이 전제하에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인데 내수보다도 수출이 더 가격이 좋다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 과연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가정을 놓고 보면 2024분기 1분기 중에서 못 버티고 증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원유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연말에 가서는 사우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량을 너무 워낙 많이 감소가 되고 구조적으로 수출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수출이 가장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물음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 1분기 중에는 감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두 분기 10월, 11월, 12월하고 내년 1, 2, 3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때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될지 WTI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사우디의 감산의 한계는 내년 1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결론 냅시다. 여러 악재를 이기고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뚝심을 보여준 하루였다. 그 밑바닥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모멘텀이 깔려있는 거죠. 여기에 모든 악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사실도 한몫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기술적 반등이지만 금일 한국 시장은 전일에 먼저 반등한 관계로 오히려 윗꼬리를 달 확률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호재 뉴스가 쏟아지며 갑자기 반도체가 다시 선두권으로 부상을 했으나 그 연속성에 대한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누가 올라갈 것이냐 전공정, 후공정, HBM, AI, ARM, 관련 비메모리 등 반도체 내부에서도 누가 수혜를 받을지가 정해지지 않아 오늘이 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공적 장비들이 많이 쩔어 있어서 추가 상승은 전망되나 이 또한 빠른 순환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오히려 HBM 쪽이 올라갈지 오사트 후공정이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루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하루 또 반짝하고 반등해서 올라온 로봇주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2025년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0조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10% 유지를 이상을 하면은 그걸 빗대면은 20조 정도의 매출은 가져올 것이다. 20조에서 10% 영업이익이 나면은 2조다. 그렇죠? 2조에 우리가 펄을 20배를 해주면은 40조가 우리나라 로봇 시장의 기본적인 시가총액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다 더해도 10조가 될라말라 하는 게 지금 로봇 시장이라는 거죠. 2025년 얼마 안 남았는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추가로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따라서 로봇은 파는 게 아니라 견뎌라. 제약바이오는 비만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올라가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특히 비만 치료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정도는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은 되나 미국 일라인일이나 노보 노르디스크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화끈하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어제 인벤티지 립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얘는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반대로 펩트론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못 오르고 마이너스에 끝났는데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펩트론이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 인벤티지와 펩트론 정도면 충분하다.
전일 강력하게 제가 정중동을 외쳤는데 오늘 또한 정중동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뭔가를 사고 팔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반도체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뭘 추천해야 될지. 차라리 이오 테크닉스나 니플로 장비 중에서 바닥에 가 있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좀 조정받으면 그냥 찔러라. 어제 10% 넘게 올라오는데 이 정도의 코멘트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긴 시간 주절주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콕 집어주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주말입니다. 주말이고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위기는 좋은데 윗꼬리 조심하자. 추격 매수 하지 마라. 당분간은 정중동 해라. 정 사고 싶으면 반도체 중에서 한두 종목만 사서 채워라. 이 정도로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고 즐겁게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즐기시고 일요일 저녁 다음 주 전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금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